절대 부등식입니다.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은 뭐 딴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만족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x제곱은 0 이상. 내가 여기다 뭘 넣든 간에 다 0 이상이잖아. 이런 것들을 절대 부등식이라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그 문자에 해당하는 모든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오케이? 근데 이 절대 부등식에서도 이제 뭐 이런 잔바리 절대 부등식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있을 텐데 여기에서 기억을 해야 할 절대 부등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뒤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산술 기하 평균.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라는 것인데 요거가 제일 중요하다. 이건 나중에 고3 때까지 계속 나올 거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서도 산술 기하 평균을 통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야. 너무 중요하다. 수능 때도 나온다. 두 번째 얘기를 하는 절대 부등식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요게 이제 여기에 메인 테마 두 번째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얘는 여기서만 나오고 수능에서 나오는 편은 아니야.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절대 부등식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부등식 증명을 하는데 이용되는 성질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까 전에 그 세 가지 비교법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요거 a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나오면 a랑 b는 0이 나올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사실과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를 계산한 것도 0이면 a랑 b가 동시에 0이 될 수밖에 없어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이죠. 네 번째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절대값 a 제곱은 그냥 a 제곱이랑 똑같아요랑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b가 돼요랑 같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a가 뭐 b가 둘 다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다랑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증명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넘어가서 자 여러가지 절대 부등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1번 개념은 a제곱 풀마 ab 더하기 b제곱 나왔을 때 얘는 항상 0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게 왜 되는지 한번 증명을 하자면 a제곱 플러스 ab를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4분의 1 b제곱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b제곱 중에 그럼 아직 4분의 3 b제곱을 안 썼지. 그걸 뒤에 써주는 거지. 세제곱이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인수분해가 되고 4분의 3 b제곱 붙어있고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얘기했던 거 있었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면 얘는 항상 0 이상이다. 마찬가지 얘도 0 이상? 0 이상이니까 항상 0 이상이다 할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로 나왔더라도 가정 자체는 똑같죠. 그래서 0 이상이다. 그래서 꿀마라고 써주는 거구나 보시면 돼요. 등호 성립 조건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등호 성립 조건은 얘가 0 이상일 때 얘가 0이 나올 때는 b가 0, b가 0이면 a도 0 a가 0, b가 0일 때 성립한다. 그 얘기를 주는 거. 뭐 이거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a 플러스 b 전체 제곱이고 a 마이너스 b 전체 제곱이니까 세 번째 나오는 요식도 조금 변형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우리가 공통적 원에서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공식 기억해? 이렇게 이게 왜 되는지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되냐면 내가 여기다가 전부 다 2배만큼씩을 해줘. 내 맘대로 2배를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앞에다 2분의 1을 같이 한번 곱해줘.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거지? 2 곱했고 2분의 1 곱했으니까 전개해보면 똑같잖아. 그 다음에 a제곱을 하나 갖고 오고 마이너스 2ab를 갖고 오고 b제곱을 하나 갖고 와요. b제곱을 하나 갖고 오고 마이너스 2bc를 갖고 오고 c제곱을 하나 갖고 와요. c제곱을 하나 갖고 오고 마이너스 2ca를 갖고 오고 a제곱을 갖고 와요. 그러면 나는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까지를 다 썼고 마이너스 2ab 썼고 마이너스 2bc 썼고 마이너스 2ca 썼으니까 다 쓴 거야. 얘네들 각각을 인수분해 해보시면 얘가 a 빼기 b 전체 제곱이 되고 b 빼기 c의 전체 제곱이 되고 c 빼기 a의 전체 제곱이 된다. 이게 만약에 기억이 안 나잖아. 한 2번만 해봐 절대 안 까먹어. 근데 이게 플러스여도 똑같아요. 플러스가 돼요. 왜?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가 돼요. 그럼 똑같이. 쌍둥이 공식인 거예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로 가능하다까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식은 이렇게 변형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네. 0 이상인 거야. 그 얘기. 0 이상이야. 등호 성립 조건은 얘네 각각각이 0이 됐을 때 a-b가 0이라는 건 a랑 b랑 같다. b-c가 0이라는 건 b와 c가 같다. c-a가 0이라는 건 c와 a가 같다. a, b, c가 모두 같을 때 0 나온다. 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증명을 진행하기 전에 산술 기하 평균이 먼저 나오셔야 돼요. 자,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술 평균 A와 B에 대한 산술적인 평균. 산술적인 평균이라는 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거지. 기하적인 평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 근데 얘가 A야. 얘가 B야. 그랬을 때 얘를 H라고 잡으면 우리 H 제곱은 얘 곱하기 얘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이 조건 만족하는 H가 루트 AB가 되지. 요것을 우리가 기하평균이라고 해요. 기하적인 평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민해 보시면 루트 AB라고 하는 이 높이 길이는 A값, B값에 따라서 이 높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반지름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루트 AB가. 그래서 얘가 항상 더 크거나 같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2분의 A 더하기 B에 해당하는 이 값이 바로 반지름 길이가 되거든. 반지름 길이가 바로 제일 높았을 때 길이에 해당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하적으로도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아요를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인데 나는 솔직히 산술기하 평균을 이렇게 외워주는 것보다 이렇게 외워주는 걸 더 좋아해요. 2를 곱해서. 괜찮죠? 그러면 얘도 한번 증명을 방금 전에는 기하적으로 했지만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비교 방법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배웠잖아. 그럼 얘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으로 둘 다 비교가 가능해. 첫 번째 방법으로는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럼 A 더하기 B에서 2루트 AB를 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 A랑 B를, 여기 조건이 필요하다. A하고 B랑 양수일 때만 가능해. 그러면 얘랑 얘를 루트 A 전체 제곱이라 받을 수 있고 루트 B 전체 제곱이라 받을 수 있는데 마이너스 2루트 AB라고 하는 걸 2루트 A 루트 B라고 봐주면 얘를 루트 A 빼기 루트 B 전체 제곱이라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이거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내가 A에서 B를 뺐더니 0 이상 나왔으면 A는 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산술 기하 평균에서는 물론 이 방식을 통한 최소값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등호 성립 조건이야. 얘랑 얘가 언제 같아지냐? 언제 0이 나와? 뭐라고요? 둘 다 0일 때도 0이 나오지만 이렇게 될 때도 0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언제 0이 나오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A랑 B랑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을 계속 물어봐요. 특히나 약간 그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등호 성립 조건 한술기하 평균 문제를 냈는데 등호 성립 조건 문제를 안 냈다? 그런 경우는 못 본 것 같아 거의. 무조건 기억해야 돼. 오케이? 두 번째 비교 방식은 얘를 제곱한 거에서 얘를 제곱한 걸 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얘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4ab 나왔으면 얘 계산해 준 게 마이너스 2ab 될 테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나와요. 그러면 인수분해 진행해주면 a 마이너스 b 전체 제곱이 0 이상이니까 a제곱에서 b제곱 했더니 0 이상 나왔으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한데 교재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증명하는 문제들도 있고 이게 첫 번째 방법으로 한 거지. 두 번째 방법으로 하는 교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설명해줬구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두 개를 곱했을 때 문자가 없어지는 배열들 있지. 이런 거 최소값을 진짜 많이 물어봐. 그럼 a 더하기 a분의 4 최소값은 a가 양수다 조건. 산술기하 평균은 기본적으로 양수다 조건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적용이 가능해. 그래서 너한테 양수일 때라는 조건 좋고 최소값 멘트 나오면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리시면 돼. 다음부터. 그러면 이제 얘는 최소값이 2루트 두 개 곱하면 얼마가 나와? a랑 a분의 4를 곱하면 4가 돼. 묘자리 4가 돼. 두 개 곱해준 값이 2루트 곱해준 값이 루트 한 자리로 들어간다. 그럼 최소값은 4구나 할 수 있지.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등호 성립 조건 만족하는 미지수 값도 항상 평소에 연습을 하세요. 문제에서 최소값만 물어봤더라도 최소값 4 나왔죠. 근데 등호 성립 조건을 만족하는 그때는 뭐냐? 등호 성립 조건이 뭐냐면 아까 전에 얘랑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a제곱은 4예요. 근데 a가 양수니까 a가 2예요. 이렇게 구해도 상관은 없거든. 그런데 나는 이렇게 구하는 건 비추. 물론 a랑 b랑 같을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 맞긴 해요. 근데 이렇게 말고요. 최소값 구했더니 얼마 나왔어? 그러면 각각이 얼마씩이 돼야겠어? 같으니까. 이거 이렇게 등호 성립 조건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이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자. 다음 A와 B가 실수일 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증명할 때 좀 조심 포인트가 있어요. 조심 포인트. A와 B를 비교할 거야. 근데 우리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몰라.
그래서 이걸 뭐 전개해가지고 왼쪽 넘겨서 성립해요. 이런 식의 풀이법을 쓰면 망해요. 우리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A에서 B를 빼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사실을 몰라요. 변형 시켜주는 거야. 근데 A-B 전체 제곱이 됐네?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겠네? 따라서 A 더하기 B 제곱이 4AB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흐름으로 가줘야 돼. 다음 것도 마찬가지. 2번도.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달래요. 그러면 우리는 크거나 같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얘 제곱에서 오른쪽 거 있는 제곱을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0 이상임을 우리가 보여주면은 증명이 끝났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전개를 하면 절대값 A 전체 제곱은 A 제곱이 되고 2 절대값 AB가 되고 B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는 뭐 A 더하기 B 전체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 되고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A 제곱씩 날라가고 B 제곱씩 날라가고 그 다음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정리하면 2가 열고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되는 거지. 그럼 AB가 0 이상일 땐 AB가 0 이상일 땐 얘가 AB로 나와서 AB 빼기 AB 0 나오는 거고 AB가 0 미만일 때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가 나와서 마이너스 2AB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4AB가 나올 거고 근데 AB가 0보다 적다 했으면 얘는 0보다 크겠지. 따라서 이 두 경우 다 0보다 큰 거나 같은 거지. 따라서 A제곱에서 B제곱을 뺐더니 0 이상 나왔다는 것은 A가 B보다 크거나 같아요로 연결할 수 있다. 까지. 그래서 풀이 과정을 보시면 내가 얘보다 얘가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는 걸로 생각하면서 진행해서 마지막에 0 이상 됐음으로 증명되었다. 흐름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일 많이 실수하거든요, 그게. 두 번째도 마찬가지. 몰라요. 그래서 제곱한 걸 빼요. 그 다음에 정리했어요. 나왔어요. 근데 0 이상이에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까지로 연결이 되는구나. 까지. 증명은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산술 기하평균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올 거야. 왜냐면 중요하거든. 수능에서도 나오고 되게 자주 나오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느낌이 이거 배우기 전까지는 최소값 구해라 이 단어가 나오면 뭔가 주어에 해당하는 것을 2차식으로 표현을 하고 얘를 표준형 변형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스킬을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 3이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 3이다. 보통 최소값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어를 2차식으로 표현해서 표준형 변형한 다음 최소값 구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스킬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 이제는 산술 기하평균이 하나 추가됐구나 정도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꿀팁은 얘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야. A랑 B가 양수일 때만 가능하거든.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 보니까 뭔가 양수라는 조건 나온 다음에 최소값 물어보는 최대값 물어보는 문제들 나오면 산술기하평균을 떠올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줘달라는 거지. 보면 얘는 이렇게 봐요. 산술기하평균은 대열 자체가 두 개야. 합, 곱. 너에게
합의값을 주고 고백값,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고백값을 주고 합의값의 최소값 구해라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는 합의값을 줬고 최대값 구해봐 한 거지. 그러면 2x 더하기 3i를 산술기하 평균 진행해보면 2루트 2개 곱해준 6xy가 될 거야. 그런데 2x 더하기 3i 값을 12로 준 거예요.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6 이하. 제곱해주시면 36 이하. 6으로 나눠주시면 xy는 6 이하까지. 괜찮은 거죠?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을 만족하는 x의 값과 y 값은 얘네들이 같을 때잖아. 더한 게 12 나왔다면 각각이 6이 되면 되는 거죠. x가 3이고 y가 2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것도 마찬가지. 얘 최소값 구하라 했는데 x 더하기 2y 산술기하 평균 진행하시면 2루트 2개 곱해준 2xy xy 값을 8로 줬으니 8 집어넣어주면 얘가 16. 그럼 루트 16은 4니까 이 값은 4, 2, 8 되는 거지. 등호 성립 조건을 만족하는 xy 값은 얘네들을 더한 것의 최소값 8이니까 각각이 4가 됐을 때 x가 4, y가 2일 때구나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할만하죠? 오케이? 아닌가? 다음, 이런 형태의 산술기하 평균을 통한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전개하시면 a, b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a, b분의 4가 나와요. 전개하셔야 돼요 이거. 각각 산술기하 평균 하면 안 돼요. 이거 산술기하 평균에서 2루트 1, 산술기하 평균에서 2루트 4 최소값은 2 곱하기 4 그래서 8이에요.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서? 안 이뻐 보여서? 이걸 만약에 1로 줬으면 가능은 할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산술 기하 평균 진행했잖아. 최소값 2 나왔잖아.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을 생각해보면 등호 성립 조건을 만족하는 미지수 값을 생각해보면 얘네 각각이 1일 때가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1, B가 1 나오거든. 근데 뒤에 거 산술 기하 평균 진행해보면 최소값이 4 나오지. 그럼 등호 성립 조건 만족하는 미지수 값을 찾아가 보면 얘가 2, 얘가 2 나오지. 등호 성립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않아서요. 이해 가는 것 같아? 이게 근데 나중에 교과서 문제에서도 나와. 등호 성립 조건을 되게 중시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각각 이 상태에서 바로 산술기하 평균 진행하면 안 되고요. 전개를 먼저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할 수 있죠? 그러면 AB 더하기 AB분의 4 플러스 5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 얘네들을 산술기하 평균 진행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럼 2루트 2개를 곱하면 4 나온다. 결과적으로 얘는 4다. 그럼 얘에 대한 최소값이 4니까 전체 최소값은 9예요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등호 성립 조건을 만족하는 미지수 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최소값 4였는데 각각이 같아야 되니까 이 식이 나오는 AB 값 구해보시면 되겠다는 거지. AB는 2일 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정답은 9일 거고, 등호 성립 조건을 만족하는 미지수 값. 얘도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산술기하 평균 진행해서 최소값 요거고,
산술기하 평균 진행해서 최소값 요거다.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해준 최소값을 8이다 하면 안 된다. 왜 y? 등호 성립 조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아까 근데 내가 설명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얘네들 곱하면 2가 아니고 잘못했었네. 자, 19번.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4x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이 나왔는데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나온 거야 지금. 그럼 얘는 곱하면 문자가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지. 그럼 산술기하 평균을 통해서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 안 없어지는 배열이 나오잖아. 그럼 내가 없어지게끔 만들어야 돼. 여기에 뭐가 있으면 참 좋겠어. 이 배열을 가지려면. 뒤에 상수가. 그렇지. 그래서 4를 빼주고 다시 더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없어지잖아. 변환. 그러면 얘네 둘을 산술기하 평균 진행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 각각 양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를 무조건 줄 거라는 거지. 1보다 크다라는 조건.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 진행해보면 2루트 두 개 곱한 값 4가 되니까 루트 안에 4 들어가요. 그러면 얘에 대한 최소값이 4가 돼요. 따라서 전체 최소값 8이 되고요. 더하기 4 돼가지고 등호 성립 조건 만족하는 x값은 얘네 각각이 2가 될 때. 2가 될 때. 그러면 4 곱하기 x 빼기 1이 2니까 4로 나눠주면 x 빼기 1은 2분의 1, x값이 2분의 3일 때 최소값 8 나와요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어때요? 산술기하 평균? 할만한 것 같아?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 활용 문제입니다. 보십시다.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인 벽면 사이를 20m짜리 철망으로 막은 삼각형 모양의 닭장이 있대요. 닭장의 바닥의 넓이에 대한 최대값 구해보세요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식을 뭘 세울 거냐면 가로 길이를 x로 세로 길이 y로 넣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일단 먼저 뭘 할 수 있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진행해서 관계식 하나를 만들 수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00이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 바닥면 넓이의 넓이는 2분의 1 xy였을 거야. 이 넓이에 대한 최대값 얼마입니까? 물어본 거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진행해 보면 2루트 x제곱 y제곱이 되죠. 근데 x랑 y가 어차피 함수니까 이거 뭐 절대값 xy였을 테니 2xy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2분의 1 xy에 대한 최대값이니까요. 양변을 4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면 얘가 100이 되고 오른쪽이 2분의 1 xy가 되니까 넓이 최대값은 100이구나. 같이. 게다가 등호 성립 조건 만족하는 미지수 값은 얘네들 더한 게 400 나왔었으니 각각이 200씩 나와주면 되겠지. x제곱이 200 만족하는 x값은 10루트 2구나. 10루트 2, 10루트 2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구나 라고까지 볼 수가 있는 거다. 그죠? 자, 산술기하 평균은 이 정도로 하고 푸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산술기하 평균은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이 2루트 AB예요 하는 것이고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랑 같을 때 이게 첫 번째 산술기하 평균.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도 절대 부등식이에요. 얘네 둘 다 절대 부등식이야.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뭐냐면 조건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A, B, X, Y가 실수기만 하면 돼. 실수. 이거 앞에 근데 개념에는 왜 안 나와 있던 걸로 보여줬지? 있었는데 내가 넘긴 건가? 왜 안 보여줬지? 아 여기 나오네. 호시 슈바르츠 부등식. A, B, X, Y가 실수기만 하면 돼요. 실수. 요때 어떤 부등식이 항상 만족한다라는 거냐면 요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더하기 BY 전체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라는 부등식이야. 그런데 뭐 증명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걸 빼면 돼요. 루트나 절대값이 안 보이니까요. 얘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걸 빼요. 전개를 하시면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얘 제곱 전개한 게 A제곱 X제곱 2AB XY B제곱 Y제곱.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제곱 X제곱과 A제곱 X제곱이 날라가고요. B제곱 Y제곱과 B제곱 Y제곱이 날라가고요. 남아있는 애들 정리해보면 A제곱 Y제곱 그 다음에 B제곱 X제곱이긴 한데 얘를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2AB XY 더하기 B제곱 X제곱까지.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인수분해가 AY로 주고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BX로 준 다음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하면 얘가 나온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인수분해 진행하면 AY 마이너스 BX 전체 제곱이 돼. 그러면 나는 A에서 B를 뺐더니 0 이상 나왔네? 따라서 A가 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얘도 드모 성립 조건이 중요해요. 그럼 드모 성립 조건은 얘가 0일 때 AY가 BX랑 같을 텐데 보기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양변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A로 나누고 X로 나눠요. AX로 나눠요. 그러면 X분의 Y가 A분의 B랑 같을 때가 돼요. 이걸로 기억을 하셔도 되기는 한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A 대 B가 X 대 Y랑 같다를 의미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B가 같아야 돼요. 얘가 만약에 3이고 얘가 4였으면 X 대 Y가 3대 4가 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오케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요. 좀 추운가? 25도로 가서는데 추워? 그래.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요. 너가 어떻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ABXY ABXY 내 맘대로 넣을 수 있는 자판기야. A에다가 2X를 넣고 B에다가 3Y를 넣고 내 맘대로 넣을 수 있어. 진짜 다 내 맘대로. A 대신에 뭘 넣고 B 대신에 뭘 넣고 X 대신에 뭘 넣고 Y 대신에 뭘 넣고 여기다가 A 넣고 여기다 B 넣고 여기다 X 넣고 여기다 Y 넣어도 돼. 너 맘이야. 그냥 무조건 너 맘대로 넣을 수 있는 자판기야.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배열들이 다 나오게끔 넣어주기만 하면 돼. 내 맘대로 넣을 수 있는 자판기에다가 저기 문제에서 요구한 배열들 다 나오게끔 어떻게든 세팅해라. 여기다 X 넣고 여기다 Y 넣어도 돼. 맘대로야 진짜. 자유도가 높아요. 그래서 어려워해. X제곱 더하기 Y제곱 4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가져가자고. X 대신에 X 넣고
y 대신에 y 넣자고요. 이 배열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 x 대신에 x 넣었지? y 대신에 y 넣은 거지? 이제 A랑 B에다가 뭘 넣을까 이 고민하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배열이 4x 더하기 3y잖아. 그럼 A에다가 4 넣고 B에다가 3 넣으면 나왔지. 그럼 A 대신에 4 넣었으니까 얘는 16 되고 B 대신에 3 넣었으니까 얘는 9가 되고 끝난 거야 그러면.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4로 줬고 얘가 4고 얘가 25니까 곱하시면 100. 4x 더하기 3y 전체 제곱이 100이야. 그러니까 100이 하면 4x 더하기 3y 범위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2, 3, 12야다. 등호 성립 조건은 A가 4였고 B가 3이었잖아. 그럼 A 대 B가 4 대 3. 그러면 얘도 X 대 Y도 4 대 3 돼야 돼.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4로 줬으니 X를 4K로 Y를 3K로 얘네 두 마리를 요 자리들에 넣으면 16K 제곱 더하기 9K 제곱이 4 25K 제곱이 4 K 제곱은 25분의 4 K는 뿔마 5분의 1 이거 호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뿔마 5분의 1을 요 자리에 넣어준 값들이 등호 성립 조건 만족하는 x, y 값이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 같아요? 자, 1번을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고 2번 똑같이 한번 가보자. 내 맘대로 넣을 수 있는 적합기야. 계속 재탕하는 거야 이거. A, B, X, Y에 뭘 넣어야 5X 더하기 12Y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둘 다 생길까? 그렇지. A에 5를 넣고 B에 12를 넣고 X에 X를 Y에 Y를 넣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오른쪽이 5x 더하기 12y 전체 제곱이다. 그렇지. 이게 얘를 지금 얼마로 줬냐면 13으로 줬대요. 13제곱은 169. 얘도 169. 양변 169로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상이다. 그렇지. 분모 성립 조건은 a에 5를 b에 12를 넣었으니 x 대 y도 15 대 12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써도 돼. 이때 등호가 성립한다. 근데 지금 얘는 값을 쓸 때 이거를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 곱해놓은 게 등호 성립 조건 만족한다.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 지금.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최소값은 1이다. 맞아. 별거 없죠? 할만한 거지? 한번 문제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합시다.